또 태블릿 고르다가 3시간째 리뷰만 보고 계신가요?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용 목적에 딱 맞는 가성비 태블릿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의 리팽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용도별 태블릿 추천 베스트 5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써보고 성능 테스트까지 한 정보를 영상에 모두 담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댓글에 어떤 태블릿이 좋을까요? 게임용 추천해주세요, 가성비 태블릿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시청용부터 게임용, 휴대용, 업무용까지 다양한 목적에 맞는 태블릿을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기능만 딱 갖춘 태블릿이 정말 좋은 태블릿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태블릿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 알아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품 추천하기에 앞서 먼저 태블릿 구매 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 필요한 스펙이 다르거든요. 우선 영상 시청률이라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화면이죠. FHD 이상의 해상도는 기본이고 12인치 이상이면 영상을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를 즐긴다면 와이드바인 에러 지원 여부도 꼭 확인해보세요. 이게 없으면 HD 화질로밖에 못 보거든요. 또 스피커도 중요한데 요즘은 쿼드 스피커가 기본이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게임용은 어떨까요? 게임용은 성능이 중요하니 AP가 핵심이겠죠. 최소 스냅드래곤 7 시리즈 이상 고사양 게임을 즐긴다면 A 시리즈는 필수예요. 주사율도 90Hz 이상은 되어야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나 원신 같은 게임을 한다면 발열 관리도 중요하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봐야 돼요. 한편 휴대성이 중요하다면 8인치 태블릿이 좋습니다. 화면이 크면 무겁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요. 무게가 350g 이하면 장시간 들고 있어도 손목이 덜 아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만약 업무나 필기용 태블릿을 원한다면 펜 지원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피락 감지와 팜 리젝션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시고요. 스크린 분할이나 멀티태스킹도 자주 쓸 테니 이왕이면 램은 8기가 이상이 좋고 화면은 10인치 이상이 좋습니다. 이 기준만 잘 기억하면 태블릿 고를 때 훨씬 수월할 거예요. 자,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목적에 맞는 가성비 끝판왕 태블릿 베스트 5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영상 시청용으론 가성비 최강자 아이뮤즈 뮤패드 K11입니다. 가격은 고작 13만원대. 태블릿이 이 가격이라고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하지만 제가 2주간 써본 결과 의심이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먼저 스펙부터 볼게요. AP는 헬리오 G99, 메모리는 8기가, 저장량 128기가로 이 가격대에선 정말 넉넉한 편이고요. 디스플레이는 11인치에 90Hz 주사율까지 지원해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합니다. 무게는 508g으로 한 손으로 들기엔 조금 무거운 편이지만 침대에서 영상 보는 용도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 비슷한 가격대 중국산 태블릿들은 한글화 작업이 필요하고 AS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뮤패드 K11은 국산 브랜드라 별 설정 없이 바로 한글로 쓸 수 있고 AS도 편리해요. 더 놀라운 건 와이드바인 에러를 지원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를 FHD로 시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FHD로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유튜브에서도 1080 화질로 버퍼링 없이 부드럽게 재생이 됐어요. 심지어 쿼드 스피커까지 탑재해 소리도 꽤 괜찮았습니다. 게다가 이 태블릿의 진짜 매력 포인트는 GPS와 LTE까지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스마트폰 작은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보느라 고생하셨죠? 이제 심카드만 꽂으면 11인치 대화면으로 길찾기가 가능합니다. 운전할 때 화면 크게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편리함의 끝판왕 아닐까요? 그런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LED 패널이라 색상 표현력이 프리미엄 태블릿보다 떨어지고 고사양 게임을 돌리기엔 성능이 조금 부족해요. 원신 같은 게임은 최저 사용으로 겨우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 완성도면 가성비론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침대에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 정주행 하시는 분, 큰 화면으로 웹서핑이 필요한 분, 부모님 선물용으로 태블릿을 찾는 분, 그리고 태블릿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초보자분들께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뮤패드 K11이 마음에 들었다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제가 영상 아래 쇼핑 탭에 최저가 링크를 걸어뒀거든요. 가격 비교 끝낸 상품이니까 편하게 확인하세요. 자,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이 조금 성이 안 차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스펙 좋은 두 번째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영상 시청 전문가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인데요. 가격은 30만원대. 그런데 프로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조금 의아하죠. 하지만 제가 직접 써보니 정말 이름값 하더라고요. 우선 스펙을 한번 볼까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7S 젠2로 중급형 태블릿 중에선 꽤 좋은 편이고요. 메모리는 6기가, 저장량은 128기가를 탑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해 보이는데 이 태블릿의 진짜 강점은 디스플레이에 있어요. 무려 12.1인치 2.5K WQHD 플러스 해상도에 16:10 비율이라 영화 볼 때 검은 여백이 적습니다. 무게는
171g으로 조금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 화면 크기면 충분히 납득이 돼요.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다른 제품이랑 비교해 볼까요? 비슷한 가격대 갤럭시 탭 A 시리즈는 FHD의 60Hz 주사율인데 이 친구는 2.5K 해상도의 90Hz 주사율이에요. 또 아이패드 9세대와 비교해도 화면 크기가 더 크고 해상도도 더 높습니다. 게다가 이건 쿼드 스피커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해요. 제가 실제로 한 달간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로 영화 보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화면이 정말 선명하고 넓어 몰입감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강점은 최대 밝기가 600니트까지 올라가 햇빛 있는 카페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스피커도 저가격대에서 기대 이상으로 풍부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한편 이 태블릿의 킬링 포인트는 대화면 멀티태스킹에 있는데요. 화면을 분할해 위에선 유튜브 보면서 아래선 레시피 검색하고 옆에선 웹서핑하면서 다른 쪽에선 메모 작성하는 게 정말 쾌적하게 가능합니다. 배터리도 8600mAh 대용량이라 영화 4-5편 연속으로 봐도 배터리가 남아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LTE 모델이 없어 외부에선 와이파이나 핫스팟이 필수고 중국 제품이다 보니 한글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최근엔 한글화 가이드가 잘 나와 있어서 10분이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태블릿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같은 OTT를 큰 화면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 대화면으로 멀티태스킹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집에서 태블릿으로 영화 감상이 주 목적이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30만원대의 가정용 미니 TV급 경험을 원한다면 바로 레드미 패드 프로입니다. 침대에서 영화 볼 때 진짜 영화관에 온 것 같은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게이머들의 로망 레노버 리전 Y700 3세대인데요. 정말 한 달 사용하고 이 게이밍 성능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가격은 50만원대인데 스냅드래곤 A 젠 3의 파워를 직접 체감해보니 아 이거 정말 가치 있는 투자다 싶더라고요.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을 최고 설정해서 버버깅 없이 즐기는 기쁨, 게이머라면 공감하시죠? 우선 성능을 보자면 메모리는 12기가, 저장량은 256기가로 대용량 게임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8.8인치로 작아 보이지만 무려 165Hz 주사율로 움직임이 물 흐르듯 부드럽습니다. 무게도 350g으로 굉장히 가벼워서 오래 들고 게임해도 손목이 덜 아파요. 그런데 성능만 보면 이 게이밍 태블릿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닌텐도 스위치 OLED가 40만원대죠. 그런데 Y700 3세대는 스위치보다 그래픽 성능이 뛰어나고 안드로이드 기기라 게임 말고도 넷플릭스 보고 웹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7세대와 비교해도 165Hz 대 60Hz로 주사율이 훨씬 부드럽고 게이밍에 최적화된 쿨링 시스템까지 탑재했어요. 실제로 게임 테스트 결과를 알려드리면 원신은 최고 옵션에서도 60프레임 고정으로 돌아갔고 배틀그라운드는 극한 옵션에서 120프레임까지 설정해도 끊김없이 매끄럽게 실행이 됐습니다. 게다가 디멘시티 저반사 코팅 덕분에 야외에서 게임해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립감도 진짜 좋은데 8.8인치라는 크기가 양손으로 잡기에 딱 완벽했어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USB-C 포트가 2개라는 점. 한쪽으로는 충전하면서 다른 쪽에선 게이밍 이어폰이나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어 게임할 때 정말 편리했어요. 덕분에 충전 걱정 없이 최상의 게이밍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OLED가 아닌 LCD 패널이라 색 표현력이 최상급은 아니고 LTE 모델이 없어 외부에선 와이파이나 핫스팟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 게이밍 성능을 50만원대에 만날 수 있다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태블릿은 배틀그라운드,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휴대성 좋은 게이밍 기기를 찾으셨던 분들, 조작감 그립감이 중요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스위치를 살까 고민했다면 차라리 Y700 3세대를 구매하세요. 스위치보다 훨씬 많은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활용도도 높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게임 라이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할 태블릿은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바로 놀라운 휴대성이 끝판왕 아이패드 미니 7세대입니다. 가격은 70만원대로 조금 있긴 하지만 크기와 다르게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 우선 스펙부터 놀라요. AP는 A17 바이오닉 칩으로 전작보다 40%나 빨라졌고 램은 무려 8기가로 애플 생태계에선 꽤 넉넉한 편입니다. 용량은 128기가부터 시작하고 화면은 8.3인치로 작지만 선명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게는 고작 293g으로 500ml 생수병보다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또 배터리는 10시간 지속돼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충전이 걱정이 없어요. 특히 이 제품은 휴대성 면에서 정말 타이 추종 불허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230g인데 그보다 조금 더 무거운 정도고요.
자켓 주머니에도 쏙 들어갑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써본 결과 실제 출퇴근하면서 한 손으로 들고 넷플릭스 보는 게 정말 편했어요. 터치감도 매우 부드럽고 애플 펜슬 프로를 지원해 메모하거나 간단한 그림 그리기도 좋았습니다. 특히 여행 갈 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진도 편집하고 여행 정보도 찾아보고 이동 중에 영화도 보는 등 활용도가 정말 높았어요. 한편 이 태블릿의 킬링 포인트는 셀룰러 모델을 선택하면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와이파이 찾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연결됩니다. 게다가 A17 바이오닉 칩은 AI 처리도 빨라서 사진 편집이나 번역 같은 작업도 순식간에 해결해요. 물론 70만원대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무게를 생각하면 이보다 더 휴대하기 좋은 고성능 태블릿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고급 수첩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마 경험해보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이패드 미니 7세대는 휴대성을 중시하시는 분들, 일상생활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꾸리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 더 자세한 스펙과 리얼 사용 후기가 궁금하다면 영상 하단 쇼핑 탭을 눌러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의 구매 후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최저가 구매 링크도 찾아 함께 걸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업무와 창작의 완벽한 파트너 갤럭시 탭 S9인데요. 가격은 원래 99만원대였는데 지금 30% 할인 행사 중이라 고작 69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가격에 이런 태블릿이라니 솔직히 개이득인 것 같아요. 우선 스펙을 살펴보면 AP는 스냅드래곤 8 젠2로 앞으로 5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램은 8기가, 저장량은 128기가부터 시작하고 물론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화면은 11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선명한 색감과 깊은 명암비가 일품이에요. 무게는 498g으로 조금 있는 편이지만 이 성능과 화면 크기를 생각하면 납득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좋은 스펙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패드 에어는 아직도 LCD 화면인데 갤럭시 탭 S9은 아몰레드로 훨씬 선명하고 밝습니다. 또 S펜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구매 비용이 들지 않죠. 제가 한 달간 업무용으로 써봤는데 S펜의 필기감이 정말 종이에 쓰는 것 같아 놀라웠습니다. 전자책이 필기하고 메모하고 PDF에 주석 달기까지 모든 작업이 자연스럽고 직관적이었어요. 특히 삼성 노트 앱은 필기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까지 있어 회의록 정리할 때 정말 유용한데요. 더욱 놀라운 건 S9부터 방수 방진 등급이 i68로 업그레이드됐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변화인데 저처럼 실수로 음료수를 쏟는 일 많은 분들에겐 정말 안심이에요. 사실 카페에서 일하다가 살짝 아메리카노를 흘린 적이 있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거든요. 태블릿의 방수라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 아닐까요? 게다가 이 태블릿의 킬링 포인트는 삼성 덱스 모드에 있는데요. 키보드만 연결하면 마치 노트북처럼 변합니다. 멀티 윈도우로 여러 앱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할 수 있어 생산성이 확 올라가고요. 저 같은 경우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문서 작성하고 한쪽에선 참고로 웹페이지 띄워놓는 식으로 썼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또 120Hz 조절 덕분에 모든 동작이 부드럽고 빨라 업무 효율 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물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고 아이패드보다 전문 크리에이티브 앱의 선택지가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업무와 창작에 최적화된 태블릿을 찾는다면 갤럭시 탭 S9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필기와 문서 작업이 많은 학생이나 직장인, 노트북 대신 가벼운 작업기가 필요하신 분들, 삼성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 방수 방진 기능이 필요한 현장 작업자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이 태블릿 하나면 노트북, 종이노트, 전자책 리더를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작업 공간이 어디든 간에 이 태블릿이 있다면 완벽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2025년 용도별 태블릿 베스트 5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가성비 최강의 태블릿을 원한다면 23만원대 아이뮤즈 뮤패드 K11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8기가 메모리에 90Hz 주사율, GPS와 LTE까지 지원해 이 가격에선 찾기 힘든 해자 스펙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화면으로 영상에 올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30만원대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12.1인치 2.5K 디스플레이와 쿼드 스피커로 집에서 영화관에 간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게임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레노버 Y700 3세대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50만원대 가격에 스냅드래곤 8 젠3와 165Hz 디스플레이로 어떤 게임도 완벽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또 휴대성이 최우선이라면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제격이었어요. 293g의 가벼운 무게로 스마트폰처럼 한 손에 쏙 들고 다니면서도 A17 바이오닉의 강력한 성능을 갖춘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와 창작에 최적화된 갤럭시 탭 S9은 현재 30% 할인된 69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S펜을 공짜로 주고 IP68 방수방진
삼성 덱스까지 지원해 진정한 올라운더 태블릿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태블릿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용 목적에 딱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영상만 본다면 레드미 패드 프로로도 충분하고 게임이 주목적이라면 Y700이 최고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여러분의 사용 목적에 맞는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용도별 태블릿 추천 베스트 5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사용 목적과 예산에 맞는 태블릿을 찾으셨나요? 혹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7시 방향에 있는 쇼핑 탭을 확인해보세요. 모든 제품에 최저가 링크를 정리해놨으니 클릭 한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탭 S9은 30% 할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더불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리뷰와 구매 가이드를 계속 만들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댓글창에 다음에는 이런 제품 리뷰해주세요,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해요 같은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하는 팽이 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